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특히나 임대인과 임차인 쪽의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세가가 좀 하락을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보다는 그냥 계약 종료시키고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2년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두고 그 사이에 저렴한 매물을 찾은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 집을 중도 계약 해지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했던 그 영상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사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하던 부동산 상승기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임차인들이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니즈가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아직 굳건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거절이 돼서 임차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를 물면서 그리고 바로 앞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쓰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을 쓰면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나서 나중에 이사를 가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임대인 쪽 입장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정도 월세를 받으면은 충분히 이자를 납입하고도 나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됐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이제 이 차임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임대인 쪽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갱신해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시킨 다음에 다른 임차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좀 생기게 되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리고 거절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더 살고 싶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유의할 점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2개월 전에 반드시 행사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남은 임대차 기간이 2개월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적법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하셔야 될 게 임대인이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혹은 계약 종료하겠다, 월세를 올리겠다 했을 때 임차인 쪽에서 내가 이거를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법원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낸 적도 없고 문자를 보낸 적도 없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임대인이 나 나가라고 했고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당연히 내가 더 살고 싶어하는 거는 임대인도 알고 있고 임차인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입 밖으로 내서 내가 의사표시를 했었어야 됐냐 이렇게 좀 억울해 하시는데요. 입 밖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 증명을 얘기하고 꼭 녹음이나 문자를 남겨두라고 하는 이유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시라면 우선은 임대인이 명백히 거절했든 어차피 내가 이사 나가야 될 상황이든 뭐든 간에 우선은 보내두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든 내용 증명으로든 반드시 다이렉트로 임대인에게 보내셔야 나중에 손해배상이든 뭐든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대인의 입장에서 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 거절의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하는 건 적법한데요. 이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임대인이 내가 실제 거주할 테니까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해서 임차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실거주하는 게 맞나 아닌가 하고 찾아봤는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니까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버렸다든지 그래서 이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럼 임대인이 무조건 100%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 이건 또 아니에요.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주가 불가능하게 돼서 집을 팔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주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건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라는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혹은 그걸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